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2024년 개정된 관제인 직무편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상속재산 파산,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면책불허가 사유죠. 이제 거의 뭐 한 10번 정도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의 기능. 상속재산 파산이 이제 제가 그동안 많이 찍었습니다. 교과서를 언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바뀐 게 있는지 실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파산의 기능.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이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 100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채무 초과인 경우에는 상속 채권자, 상속인이 고유 채권자, 수유자는 이제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수유자 등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생기죠. 이걸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민법은 이러한 이해관계인들이 이해조정을 위한 제도로 한정승인과 재산분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는 이해조정에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법은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 능력을 인정하여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상속인이 청산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두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에 관한 관제인의 업무는 개인 파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파산이 채무자는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인 상속재산 그 자체이므로 법은 상속재산 파산 사건에 대한 여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상속재산 파산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파산제도와 관련하여 판례 등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여러 쟁점이 있으므로 관제인은 재판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울러 신청인들 혹은 신청인을 대리하는, 주로 이제 한정승인 하신 분들을 대리하죠. 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이제 의의와 기능에 장점이 있는가? 상속재산이 청산을 위한 제도 중 상속재산 파산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한정승인과 재산분리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분리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고유재산이 혼합되는 것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한정승인이 된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죠. 그리고 재산분리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해보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교과서에만 있는 거죠. 법전에만. 재산분리는 이론적으로 존재의 이의가 있는 제도이나 실용적 이의는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죠. 쓰이지가 않아요. 한정승인은 많이 하죠.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를 한정상속인에게 맡기고 있는데, 한정상속인이 민법에 규정된 청산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우선권 있는 채권자를 판단하여 먼저 변제하고 이후 일반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하는 일이 쉽지 않고 공고나 채권을 해태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 변제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그 이행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변호사한테 맡기면 변호사들도 이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하나, 변호사도 파산관제인 출신 혹은 파산관제인 업무를 해본 변호사가 하면 잘하겠죠. 파산관제인이나 같은 법률 전문가인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도 한정상속인에 의해 청산 절차가 진행된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요즘은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 파산관제 경험을 살려서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굳이 상속재산 파산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없죠. 민법상 한정승인 청산 절차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채권 제한 개별적인 집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인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한정상속인은 여러 법률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조사의 부담이죠. 그 파산관제인이 좀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어떤 그 기능이나 의의, 거기에 맞게 조사를 적절하게 하고
상속재산 파산 청산에 중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뭐 부인권 행사라든가 아니면 상속재산 파산 외에 나머지 가족들의 어떤 재산 그 재산 부분에 대한 조사에 집중한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는 상속재산 파산을 좀 도외시하고 그냥 한정승인 절차, 민법상 변제 절차로 마무리하려는 그런 동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산관제인이 적절하게 좀 잘해야 되겠죠. 채권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도 후순위 상속인이 한 찾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이게 이제 채권자 파산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상속 포기를 했더니 후순위를 찾기 위해서 뭐 사실조회하고 하는 되게 번거롭죠. 뭐 3순위까지 찾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처음 할 때 2009년인가 8년도에 글을 쓴 글도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근데 그 이후에 상속재산 파산이 활성화되면서 채권자도 상속재산 파산을 해버리는 거죠. 차라리. 부인권이나 상계금지 적용 등 파산재산 실체적 확보 수단을 통해 상속채권자의 최종 배당률이 상향될 수 유리하다. 그래서 서울해석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3월경부터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회의체를 구성하였고 물론 그 이전에도 상속재산 파산이 있었습니다. 드문드문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안 했죠. 근데 2017년 3월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서울가정법원은 이제 2017년 7월 12일부터 한정승인 청구인에게 심판 전문과 함께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을 적시한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서울회생법원은 홈페이지 및 뉴스타트 상담센터에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속재산 파산 관제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 제도를 좀 오히려 적극적으로 막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게 최근의 흐름입니다. 감사합니다.